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막 영어를 많이 시켜요. 영어를 많이 시키다가, 일반적인 이제 그 공교육 이제 학생들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영어들을 많이 시키다가 이제 고학년 되면 슬슬 어떻죠? 이제 슬슬 이제 수학을 이렇게 해야겠네. 정신이 번쩍 들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슬슬 이제 선행학습들을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대토사 문제인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제 막 방정식을 먼저 가르쳐요. 그죠? 아버님한테는 딱 물어보면요. 아버님 방정식 딱 알려주고, 방정식으로 멋지게 딱 풀어주죠. 어떤가요? 이 문제 거의 방정식으로 풀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부모님이 접근하실 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아이들을 사실은 망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 이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방정식을 배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에 한번 익숙해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방정식을 그냥 풀어서 제끼는 문제거든요. 어떤 손해의 거의 반사작용이에요. 머리를 쓰지 않아요. 네, 어떤 머리가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방정식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거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막 일단은 찍죠. 대충 막 찍고 예상도 해보고 표도 그려보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봐요. 사실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죠? 근데 방정식을 배운 아이들이 성적이 더 잘 나와요. 바로 이거를 그냥 딱 보고 풀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나중에 전 진짜 중학교 2학년 가서 정말로 이렇게 막 소금물 속도 문제 나올 때 그때가 다 이제 또 무너져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과도한 선행이 굉장히 아이들을 이제 해치는데, 자, 이런 것도 부모님들의 문화 자체가 아마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님들의 문화 자체가, 자, 일단은 그러니까 남이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천천하게 나가고 있으면은 불안하죠. 다른 애들은 벌써 막 중학교 거 나가고 빨리 나가는 애들은 막 고등학교 거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재신도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될 거를 헤매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터지죠. 네. 네, 굉장히 이제 속 터져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시절을 겪어야 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어떤 시행착오의 역사가 없어요. 내가 시행착오의 역사가 쌓으면요. 수학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거를 사고하려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육면체. 자, 이제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이제 공간조형이 나와요. 공간조형 같은 경우 육면체를 만약에 형성을 해야 돼요. 아니면 3면체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근데 어릴 때 그거 가지고 충분히 많이 놀아보고 그거 가지고 많이 통찰을 해본 아이들은 나중에 그게 무형이 없어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 나중에 그걸 없이 상상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런 무형이 없거든요. 무형 없이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없는 아이들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초등학교 때 그런 충분한 경험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 경험들의 기회들이 많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결정론적인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님들만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는 수학이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이제 수학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아이들의 이제 선을 벌써 이렇게 그어놓으세요. 네, 우리 아이는 수준이 요만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미 이제 선을 딱 그어놓으면요. 그럼 아이들이 딱 그만큼만 발전을 해요. 네,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못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게 자녀한테 당연히 그게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든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한다라고 부모님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이도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럼 당연히 아이도 어때요? 네, 좌절하게 되죠. 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는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굉장히 결정론적인 가치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항상 아이들을 판단하죠. 얘는 수준이 안 돼. 수준이 얘는
뛰어나, 이런 건 수준이 안 돼. 이렇게 이제 판단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때요? 성적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런 어떤 결정론적인 가치관에 아이들도 사로잡혀 있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예, 그 선생님들조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준이 안 되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그 기사에 나온 건데,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을 나눴어요. 여학생 그룹을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요. 한 집단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성취도는 똑같은 집단이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래서 한 집단은, 수학이 굉장히 선천적인 그 어떤 능력을 이제 타고나야 된다라고 믿게 만들어줬고요. 한 집단은, 수학은 노력하면 다 돼. 라고 믿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3년이 지났을 때 두 집단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예, 이 선천적이라고 믿게 만들어진 집단은 그 성취도에서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수학은 노력하면 다 돼라고 믿게 만들어진 집단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저기 이제 교회에 다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망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도 믿음대로 그렇게요. 예, 부모님이 어떻게 믿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경쟁. 우리 사회 자체가 우리나라만큼 어떤 경쟁 패러다임이 심한 국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청년 자살률이 어떤 세계 어떤 1위죠.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74개국을 조사한 어떤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청년 사망률의 1위가 자살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어떤 이런 경쟁 패러다임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자, 이 경쟁 패러다임을 가장 강적으로 이제 알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 보시면 어때요? 네. 나는 가수다. 아마 다들 보시나요?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네, 이거 보시면은 어떤가요? 경쟁은요, 구경하는 사람만 재밌어요. 그죠? 네, 경쟁에 뛰어든 당사자는요, 이미 이제 그 프로페셔널한 가수조차도 굉장한 그 불안감과 초조감이 시달림을 얻게 됐죠. 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경쟁 표현함의 아이들을 내몰리게 되면요, 아이들의 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뇌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물학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 표현함의 아이들이 빠지면요, 잘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는 서로 손해를 봐요. 더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어떤 뇌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공부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늦게 머리 트는 애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글도 못 읽다가, 중학교 와서부터는, 그때부터 머리가 깨기 시작하더니 서울대도 가고, 이랬던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런 일이 없어요. 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늦게 머리가 튀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미 그 경쟁 패러다임에서 한번 내가 나보자라고 생각이 들면요, 뇌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될 시기에 오히려 그 성장이 되게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다 이미 뇌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쟁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아이들의 어떤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네, 어른들도 경쟁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게 굉장히 이제 비교가 이제 슬슬 시작돼요. 동네에서도 누구는 수학을 잘해요, 누구는 뭐를 잘해하면서 부모들끼리 늘 모이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특히 어머님들. 낮에 이제 카페에 앉아서 보면은 항상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가 어떻고, 어디 학원이 좋고,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어떤 성장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님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모님이 계셨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아이 정말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이제 유치원도 문짝이 많은 유치원을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그리고 학교를 갔더니 얘가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얘가 벌써 디프레스가 돼서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치관이 있어도, 그거에 어떤 교육 기반의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면은요, 그 가치관의 구체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문자 교육이 좋지 않는 거 알아도, 왜냐면 유치원 교육 때 문자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유아교육 때 배우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유아교육 전공이라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진 거예요. 시장에서, 왜냐면은
문자 교육을 안 하면은 벌써 학교 가서 애들이 도태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자 교육을 하게 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발달 시기가 무시되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해야 될 그 정상적인 시기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교육학자들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시기엔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발달해야 될 시기에 어떤 그 요소들이 발달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대안학교가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문화들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협동하고 실제로 협동했을 때의 시너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협동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뇌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고 네, 그런데 어떤 이제 아직도 좀 우리는 이런 거에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